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창의적 발상과 표현이라고 좀 거창하게 정해보았습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을 보면 다르게 하면 되는데 좀 더 남들과 다르게 하면서 더 잘하려고 한다 라고 정해두면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이라고 적어보니 좀 거창해 보이기는 한데 제목에 괜히 부담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을 룬이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주어지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금방 신박한 생각이 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금방 생각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디에선가 본 것 혹은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생각을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해본다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메모부터 해봅니다. 생각만 하면 흘러가 버리니까 일단 메모하고, 메모해 놓고 난 뒤에 한꺼번에 메모한 것들을 쭉 훑어보면 그 사이에 서로 연결되어서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하면서 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선생님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메모하면서 반대 의견을 달지 않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달면 메모하는 순간에 지워지거나 새까맣게 칠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생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건 너무 평범해. 이거 하면 애들이 웃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촉발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를 막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하찮다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뭐냐면은 본래 그 녀석의 본래 기능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엉뚱한 다른 물건과 합쳐보는 겁니다. 다른 물건과 이미지를 같이 합쳐보면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를 빌려와서 같이 보태보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반사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거기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차이라도 먼저 생각했던 거와 글자 하나 혹은 받침 하나 틀린다 하더라도 그걸 같이 적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땐 사실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뭐라 해야 될까, 홍수처럼 태풍처럼 밀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래 그 물체가 오브제가 있었던 자리를 벗어나서 전혀 엉뚱한 위치에 갖다 두고 보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본래 그 물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야기 만들기. 예를 들면 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선생님은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로 무언가를 찍으러 다니는 것도 생각이 나네요. 사실 카메라와 눈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처구니가 없어 보여도 사실은 눈은 보는 기능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깨고 눈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생각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일단 포기해요. 포기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있거나 뭐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밥 먹다가 식탁 위에서 숟가락 안에서 비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안 난다면 오히려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왜 여러분들 잃어버린 물건 찾을 데는 없다가 다른 일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보자마자 딱 생각나는 것은 내게 아니라고. 자, 꾸준히 아주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드디어 어느 하나가 나에게 불현듯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말이랑 같은 말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명사수가 아닙니다. 한 번 쏘아서 딱 맞히는 사람들은 뭐 수만 번의 연습을 거듭한 뒤에 만들어진 명사수인 거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많이 자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조각난 피자 중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고 빈자리에 그냥 콜라를 확 쏟아버리는 겁니다. 같이 먹던 식구들이 이 미친놈아 그럽니까? 그런 반응들에서 답이 있을 수도 있죠. 아직도 안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만화, 판타지, 드라마, 넷플릭스 혹은 아이유 뭐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면 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화면에 적어 놓은 것처럼 어차피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빡대가리인가 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실 친구들도 만약에 어떤 것을 만들어서 보낸다면 그것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요. 조금 이게 이제 본래 좀 제대로 된 설명 혹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조금 엉뚱한 다른 물체를 가져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물체가 가진 어떤 성질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어넣는 겁니다. 깨진 유리잔이 보이는데 유리의 성질은 쉽게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각 났을 때의 모양이 있죠. 하지만 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눈이 깨어지고 조각 난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명화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명화에서 빌려와서 본래 명화라는 게 아주 마스터 대가들이 만든 모양이거든요. 그런 모양들은 거의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모양에 비해서 대가들이 만든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은 아주 완벽한 100% 완벽한 모양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빌려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직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 있어요? 뭐 인생이 뭐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닌데 스트레스 받으면 손톱 물어뜯는 사람 있죠. 손톱이 뭐 이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버릇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게 초승달을 손톱달이라고 했거든요. 손톱 끝에 하얗게 올라오는 부분. 자, 그렇게 연상해도 되겠죠. 17세기인가 이분이 애셔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기하학적인 모양이나 프랙탈 무늬 이런 것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작품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혹시 생각이 영 안 나나요? 당 떨어진 거지. 당이 떨어졌을 때는 사탕이나 초콜릿도 좋겠지만은 생과일을 깎아서 먹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산품보다는 생과일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당을 보충해 봐요. 엄마한테 깎아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깎고 대신에 칼 조심해요. 자, 나올 게 다 나왔네. 드디어 달팽이까지 나왔습니다. 본래 눈이라는 둥근 이미지와 달팽이의 둥근 이미지를 같이 결합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았네요. 자, 이면지나 노트, 구석탱이라도 좋습니다. 자, 볼펜이나 뭐 주변에 있는 도구 무엇이라도 좋아요. 색을 칠해도 좋고 한 가지 색깔로만 해도 좋아요. 자, 그리는 방법이나 재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